안녕하세요 컴패스 여러분, 2회 여러분들 중등 도덕 설명 맡은 이승훈입니다. 자, 일단 바로 문제 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다음 내용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것은 돼 있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돼 있죠. 지금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양심, 탐욕, 편견, 독단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양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하는데 개인윤리하고 그 다음에 사회윤리 쪽 이야기할 때 개인윤리, 즉 우리가 도덕 쪽 이야기하는 거죠. 도덕을 규제하는 거는 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사회에 대해서 규제가 되는 거는 법과 제도 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탐욕은 욕심, 편견은 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독단은 개인의 단독적인 그런 뭡니까? 개인적인 혼자만의 결정을 내리는 거, 이런 걸 독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 되는 거는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2번입니다.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족 구성원의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일단 평소 대화를 자주 한다. 괜찮죠.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취미활동이나 운동을 같이 한다. 이것도 뭡니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일이나 기념일에 함께 모여 축하해준다.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굳이 가족을 이뤄서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되는 거는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의미하는 개념 나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살핀다. 살필, 찰자 해가지고 성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4번이 되겠죠.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겠죠. 왜냐면 계속 살펴봄으로써. 일단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겁니다. 쾌락은 우리가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보통 조금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 쾌락도 있고 정신적 쾌락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해야 되고,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보다는 성찰, 문제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4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친구 간의 갈등의 원인 나와 있어요. 자, 어제 청소 안 하고 어디 갔었니? 그랬더니 청소하기 귀찮아서. 그럼 지금 을은 뭡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맡은 역할은 먼저 하고 놀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뭡니까? 일단 가정환경 차이 관계 없고요. 청소도 관련 없죠. 책임의식, 즉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않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3번이 되겠죠. 그래요. 누구나 놀고 싶죠? 그래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 자, 잘못된 선입견은 뭡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인식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2번이 되겠죠.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 이것도 동등한 인간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나와 있어요. 자, 사이버 공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비대면성이죠.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익명성으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자, 인터넷상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익명성.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네요.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4번 이야기하겠네요. 개방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참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다양성,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효율성은 시간과 비용,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되겠죠?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서 통일 필요하다. 그쵸? 왜? 통일이 안 돼 있을 때는 서로 갈등 요소죠.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통일이 된다면 세계 평화 정착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남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그래서 남한의 인적 물적 자원과 북한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합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문화와 전통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와 전통이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거, 요것도 가능하겠죠? 분단만 아니면 다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자, 다음 8번 볼게요. 자, 도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든 걸 옳은 것도 있습니다.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즉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준다. 되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걸 우리가 도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항상 강제적 처벌. 자, 도덕은 아까도 얘기했죠. 양심에 의해서 자율적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 처벌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강제적 처벌 얘기한다 그러면 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되는 거는 기억과 니은 해서 1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9번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을 돕는 방법이에요. 자, 이탈 주민의 적응을 돕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죠. 일단 1번 보면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한다.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공공기관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주거시설 마련해주는 거 가능하고요.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직업훈련 역시 가능하고 청소년을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건 이야기했을 때는 1번이 틀렸다. 자, 다음 볼게요. 자, 10번입니다. 그림 상황에서 A가 도덕적 사고로 행동에 옮기지 못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도 있어요. 지금 뭡니까? 친구 한 명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죠. 자, 친구를 도와줘야 하지만 보복이 두려우니 그냥 지나가야지. 지금 도와줘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는데 근데 뭐가 없는 겁니까? 의지가 없네요. 도와주는 의지가. 그럼 봅시다. 친구를 도와줄 시간 아니고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친한 거하고 친하지 않은 건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용기 부족으로 실천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3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실천 의지가 약해진 거죠. 자, 다음 볼게요. 자, 11번입니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요거는 있죠. 그래서 가로는 사회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거고, 그 다음 가로는 물질적인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그럼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거, 우리가 무슨 활동이라고 합니까? 봉사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4번이 되겠죠. 회피라고 하는 거는 피하는 거죠. 경제활동은 뭡니까?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활동 같은 경우는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자, 12번입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문제 속에서 항상 힌트를 봐야 돼요. 일단 문화적 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극복을 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생활방식이 문화죠. 근데 이거 무시하면 차별하는 거죠. 그럼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 즉 다양성 인정이죠. 그럼 문화가 다른데 문화가 차이가 나는데 그걸 인정을 하죠. 그 다음 존중한다. 그럼 정답 될 수 있는 거 2번 되겠죠. 3번에 경제적 수준이라는 기준을 잡았죠. 그럼 이거 선입견과 편견이 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문화를 평가하면 쟤는 나보다 좋아, 나빠 이렇게 구분을 짓기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의식도 뭡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정하기 때문에 어느 건 더 좋고 어느 건 더 나쁘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 차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정답 되는 거는 2번 되겠죠. 자, 다음 13번입니다. 외모지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 지금 외모지상주의 나와 있습니다. 자, 최신 유형을 무조건 따라하는 거 외모지상주의로 볼 수가 있어요. 외모지상주의가 꼭 성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얼굴만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겉으로 보이는 걸 바꾸는 걸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쪽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적용한다.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 이것도 외모지상주의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 명품 따라잡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거 따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체성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정답되는 건 3번이 되겠죠. 즉 외적인 걸 가꾸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3번이 되겠고 4번에 외적인 모습으로 모든 판단 기준 삼는다. 요것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 3번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같이 주장하는 사상가 나와 있어요. 자, 인간은 누구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착한 본성. 포인트는 뭡니까? 착한 본성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 있고 성무선악설이 있는데,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거고,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거고,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동양하고 서양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십시오. 일단 성선설 이야기할 때는요, 맹자 이야기하고요, 성악설은 순자 이야기하고, 성무선악설은 고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성선설 서양 쪽에서 얘기할 때는 루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악설 이야기하면 홉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무선악설 이야기하면 로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양하고 서양 한 명씩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는 뭡니까? 풍채가 동양 사람이죠. 그래서 정답 되시는 거 1번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자율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도 있습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스스로 뭡니까? 스스로 지켜야 될 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율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킨다. 답 1번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행동하면 이건 자율적이라고 보다는 다른 거에 의해서 이끌린 거기 때문에 스스로 스스로 선택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의 강요의 명령, 이것도 뭡니까? 내 의지랑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른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자율적 행위는 아니죠. 아까 2번 같은 경우도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행위하는 것도 자기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객관적이고 그 다음 내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성적인 부분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16번이죠.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한국인의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자, 한국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적, 도덕적 가치죠? 그럼 이 두 가지 잡고 밑에 거 볼게요. 이기주의는 뭐예요? 남들보다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안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오히려 이기주의 쪽보다는 공동체 정신이나 조화 정신 이야기 나와야 되겠죠? 풍류 사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통,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치원의 풍류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불도가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유불도의 가르침을 실천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풍류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비정신, 이거 뭡니까? 자신의 기계나 아니면 자신의 그런 판단을 믿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거,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 평화의 정신도 우리나라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돼 있어요. 자, 원하는 학교와 원하는 공부, 이루고 싶은 목표와 직업, 취미생활과 여가 모두를 포함하여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삶의 길이죠. 그러면 뭡니까? 나아가는 길. 그래서 한자로 옮기면 진로, 대학은 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일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패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실직은 자기의 직업을 잃었을 때 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18번입니다.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돼 있어요.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 보셔야 되겠죠. 요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요걸 보셔야 돼요. 자, 청소년 문화는 새롭고 독립적인 영향을 지니며 기존 문화를 수용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가기도 한다.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죠. 그래요. 자, 기성 문화는 청소년 문화와는 대비되는 문화죠. 그래요. 이건 청소년 문화하고 대비되는 문화. 그래서 기득권의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성인들, 기존의 성인들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안 문화는 뭡니까? 청소년 문화가 하나의 기성 문화에 대한 대안, 그래서 다른 안건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대안 문화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2번이 되겠죠. 비행 문화나 미숙한 문화는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비행 문화, 미숙한 문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볼게요. 자, 19번입니다. 다음에서 의미하는 용어 나와 있죠? 그래서 경쟁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 속에 나와 있죠. 그죠? 뭐 나와 있습니까? 일단 공평하고 해서 공자, 올바른 것, 그럼 바를 정자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정성 이야기하는 거죠. 예, 문제가 어렵지 않죠? 다음 볼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용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고해서 모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폭력으로 보복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이건 아니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관용의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 쪽을 이야기할 때 원래 한자로 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원래 공자가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심. 파자를 하면. 그래서 남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용서는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헤아려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폭력으로 보복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용서는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가능하죠. 일단 이거 제꼈으니까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자, 타인 존중을 실천한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인 존중이죠. 자, 자신의 판단과 선입견에 따라 상대를 대해버리면 타인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타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내 판단과 선입견에 따라서 상대방을 재단을 해버리면, 즉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를 미리 내려버리면 그럼 이거는 타인 존중을 실천한 자세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이 선입견이나 편견 이쪽보다는 뭘 봐야 되냐면 다양성, 인정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안 좋은 행위죠. 그 다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아까 이야기했던 관용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3번이 되겠죠. 뭐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얘기하면 개방성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관용이나 개방성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면서 수치심을 준다. 그럼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타인 존중의 자세로는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답되는 건 3번. 자, 22번입니다. 도덕적 상상력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도 있죠. 그럼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도덕적 행위 때문에 이게 미칠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공감 얘기할 수 있죠? 공감은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느낄 수 있는 감정, 그걸 공감이라고 하죠. 도덕적 무관심 같은 경우 뭡니까? 이거는 도덕적 상상력의 구성 요소가 안 되겠죠. 왜냐면 관심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반면에 민감성, 이건 뭡니까? 아, 내가 이런 도덕적 행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행위의 결과를 예측한다. 그래서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아니면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예측하는 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럼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뭔가요?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계약설정 얘기하면 뭐 생명과 재산과 그 다음 자유를 보호해준다.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거를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일단 경제적 불평등 관련이 없어요. 국민 안전보장 정답 2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집단 간 갈등이랑은 화재나 뭐 지진이랑 관계가 없고요. 문화의 다양성도 역시 위의 상황이랑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되는 거는 2번이 되겠죠. 자, 24번입니다. 24번 보시면 도덕적 자아상을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걸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일단 주변의 충고를 무시한다? 아니죠. 주변인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충고 중에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과감하게 접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훌륭한 인물을 본받는다. 요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롤 모델을 삼아서, 즉 훌륭한 인물이나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을 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따라하는 거, 이것도 자기의 인격성이나 도덕성 함양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과거의 모습에 집착을 한다. 과거의 모습에 집착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과거의 모습에 집착을 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서 앞으로 못 가죠. 앞을 봐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물질적 가치만 추구한다. 물질적 가치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 가치보다는 뭡니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불교의 공사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뭡니까? 모든 물질이라는 거는 결국 공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행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상사에 나와 있죠. 노자가 제시하는 무의와 무욕의 사회. 자, 문제 속에 벌써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무의와 무욕의 사회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의 규모가 작고, 그럼 뭡니까? 소국이죠. 백성의 수가 적은, 적을 과자 씁니다. 백성 민자 쓰죠. 그래서 소국과민. 그래서 사탐 같은 경우, 특히나 사회나 도덕 같은 경우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4번이 되겠죠. 유토피아 이야기하면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는 토마스 모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의로운 국가 이야기하면 누구 얘기해야 되면 플라톤 같은 경우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의로운 인간과 정의로운 국가는 닮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플라톤. 그 다음에 대동사 이야기하면 누구 얘기하냐면 유교에서, 즉 공자에서 이야기하는 건 대동사회. 그래서 예와 덕으로서 통치된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소국과민, 이게 노자가 강조한 이상사회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25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도덕 문제 한번 보셨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기본적인 용어나 아니면 뭐 좀 한자로 풀었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어휘 관련된 걸 좀 공부를 하시면 조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항상 도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지만 문제 속에서 답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좀 꼼꼼히, 그래서 제시된 지문 속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25분까지 끝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